친구들 안녕. 네. 자, 여긴 어딜까요? 네, 최초로 차 안에서 네, 차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 읽기를 매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어제 녹화를 못해서 오늘도 지금이 아니면 녹화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잠깐 짬이 있을 때 네, 한번 또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뭐 책은 늘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네, 차방을 하겠습니다. 밤에 선생님 일정 끝나고 들어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이거 해서 올려놓으면 또 친구들 따라 읽을 수 있으니까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이 시공주니어 책으로 17쪽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18쪽부터 이제 그 강에서 배를 타고 이제 모험을 떠나자 하는 것까지 저희 같이 읽었어요. 레트는 선착장에 있는 고리에 밧줄을 묶고 위에 있는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금세 버들고리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휘청거리면서 나타났다. 레트는 바구니를 배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걸 발 밑에 밀어넣어. 그러고는 밧줄을 풀고 다시 노를 저었다. 모울은 호기심 때문에 안달이 나서 물었다. 바구니 안에 뭐가 있는데? 차가운 닭고기. 레트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숨도 쉬지 않고 잇따라 말했다. 혓바닥 차가운 햄, 차가운 쇠고기, 오이, 피클, 샐러드, 프랑스 빵, 샌드위치, 병조림, 고기, 진저비어, 레모네이드. 모울은 숨막힐 듯이 좋아서 소리쳤다. 그만 그것만 해도 너무 많아. 레트가 진지하게 물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가벼운 소풍엔 항상 이만큼 밖에 안 가지고 가. 다른 동물들은 늘 나더러 인색한 놈이라서 너무 조금 가져온다고들 하는데? 모울은 레트의 말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울은 방금 발을 내디딘 새로운 생활에 흠뻑 취해 있었다. 반짝이는 잔물결과 향기와 소리와 햇빛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한쪽 앞발을 물에 담그고 꿈을 꾸고 있었다. 성격 좋은 작은 친구들이 을에 그렇듯이 레트는 모울이 꿈꾸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노를 저었다. 레트는 반 시간쯤 지나서 모울에게 말을 건넸다. 이봐 친구, 네 옷 참 좋다. 나도 형편이 되면 언젠가는 검정 벨벳 스모킹 슈트를 장만할 거야. 모울은 꿈에서 깨어나서 말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나를 어이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게 모든 게 새로워. 여긴 강이라는 데니까 말이야. 레트가 모울의 말을 고쳐주었다. 강이라는 데가 아니라 강이야. 넌 정말로 강변에서 사니? 얼마나 즐거울까? 레트가 말했다. 난 강 옆에서 강과 함께, 강 위에서 강 속에서 살아. 나한테 강은 형이자 누이이자 숙모이자 친구이자 음식이고 술이자 목욕탕이기도 해. 강이 내 세상이고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 강이 갖고 있지 않은 건 가질 필요도 없고 강이 모르는 건 알 필요도 없어. 신이여, 우리는 늘 함께했나이다. 여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릴 것 없이 철철이 재미있고 짜릿한 일을 찾을 수 있는 곳이지. 2월이 되어 홍수가 나면 우리 집 지하실과 창고는 나한테 아무 쓸모없는 술로 가득 차고 흙탕물이 멋진 내 침실 창문까지 차올라와. 그리고 다시 물이 모두 빠지면서 건포도 케이크 냄새가 나는 진흙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골풀과 잡초가 물길을 막으면 발을 적시지 않고도 강바닥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신선한 음식을 찾을 수 있지. 덤벙대는 인간들이 배에서 떨어뜨린 음식들이 있거든. 모울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하지만 가끔은 지겹지 않니? 너랑 강뿐이고 말벗 하나 없잖아. 레트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말벗이 없다고? 없다니? 그래, 너한테 화를 내면 안 되겠지. 너는 강이 처음이라 모르는 게 당연할 테니까. 요즘에는 강둑이 너무 붐벼서 이사가는 동물들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야. 옛날하고는 전혀 달라. 수달과 물총새와 논병아리와 새물닭 같은 녀석들은
모두 다 온종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할 일이라곤 전혀 없는 녀석들이라니까. 모울은 강 한쪽에 물이 넘쳐 생긴 기름진 목초지를 컴컴하게 둘러싸고 있는 숲 뒤쪽을 앞발로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 저 너머에는 뭐가 있지? 레트는 짧게 대답했다. 저기? 아, 저기 와일드우드야. 굉장히 울창한 숲인가봐요. 우리 강마을 주민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이지. 모울은 조금 신경 쓰인다는 듯이 물었다. 저기엔 착한 동물들이 살지 않는구나. 레트가 대답했다. 글쎄, 뭐랄까, 다람쥐들은 괜찮아. 그리고 토끼들도 몇 녀석은 괜찮지. 하지만 토끼들은 참 종잡을 수 없는 족속들이거든. 그리고 오소리 배자 아저씨도 괜찮아. 아저씨는 와일드우드 한가운데에 사셔. 아마 돈을 준다고 해도 다른 데서는 살지 않으려고 하실걸? 아무도 아저씨를 건드리지 않아. 그러는 편이 나으니까. 레트는 마지막 말을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모울이 말했다. 그럼 누가 감히 오소리를 건드리겠니? 레트는 조금 머뭇거리면서 설명했다. 그건 그래. 저기엔 또 다른 녀석들도 살아. 족제비, 담비, 여우, 뭐 그런 녀석들이 있지.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녀석들이야. 나랑은 무척 친해서 만나면 하루 종일 함께 지내기도 해. 하지만 가끔은 난폭해지는 녀석들이야.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녀석들은 믿어서는 안 돼. 이건 정말이야. 모울은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거나 심지어 그 일을 암시하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동물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접어두기로 했다. 모울이 물었다. 그럼 와일드우드 너머에는 뭐가 있어? 온통 푸르스름하고 어둑어둑한 언덕 비슷한 게 보이는데. 굴뚝연기 같은 것도 보이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인가? 레트가 말했다. 와일드우드 너머에는 와일드월드가 있어. 너나 나 같은 동물하고는 상관없는 곳이지. 난 거길 가본 적도 없고 가지도 않을 거야. 생각이 있는 동물이라면 너도 그렇게 해야 해. 그 얘긴 더 이상 하지 말자. 자, 이제 우뭇강까지 다 왔다. 여긴 강물이 고여있는 곳인데 다들 우뭇강이라고 불러. 여기서 점심 먹자. 두 동물은 큰 강줄기를 벗어나서 언뜻 보기에 육지로 둘러싸인 호수같이 생긴 곳으로 들어갔다. 양 옆으로 초록색 잔디가 깔린 비탈이 있었고 뱅 같은 갈색 나무 뿌리가 잔잔한 강물 아래에서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들 앞쪽에는 찰싹찰싹 댐에 부딪히며 거품을 일으키는 은빛 물마루가 회색 뾰족 지붕이 달린 방앗간을 떠받치고 쉼없이 물을 떨어뜨리는 물레방아와 함께 단조롭고 숨막히게 느껴지는 달래는 듯한 소리로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따금은 맑은 소리를 경쾌하게 울리기도 했다. 그 광경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모울은 앞발을 들고 고추서서 숨을 헐떡였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레트는 배를 강둑 쪽에 갖다 대어 묻고 나서 아직도 쭈뼛대는 모울을 안전하게 무태에 내려주고 점심바구니를 휙 던졌다. 모울은 자기가 점심바구니를 열게 해달라고 졸랐다. 레트는 얼마든지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하고는 잔디밭에 몸을 쭉 뻗고 누워서 쉬었다. 그 사이에 모울은 신이 나서 식탁보를 탁탁 털어 펼치고는 신기한 꾸러미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 안에 담긴 것들을 차례대로 늘어놓았다. 모울은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또다시 세상에 세상에 하며 숨을 헐떡였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자 레트가 말했다. 자, 친구, 이제 시작하지. 두더지 모울은 아침 일찍부터 봄맞이 청소를 하느라 한 입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아주 반가웠다. 그 사이에 아주 엄청난 일을 겪은 탓인지 아침 일이 마치 며칠이나 지난 일인 듯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네, 봄 청소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강을 건너게 되고 지금 이렇게 레트를 만났죠. 모울이. 두더지 모울이 레트를 만났죠. 레트가 물었다. 뭘 보고 있니? 모울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서야 음식에서 눈을 뗄 수 있었다. 물 위에 떠있는 거품을 보고 있어. 우습게 생겼다. 레트가 말했다. 거품이라니. 아, 레트는 그럴만도 하다는 듯이 쯧쯧 혀를 쳤다.
이렇게 했겠죠. 강물 위로 반들반들하고 커다란 입이 보였다. 그러더니 강둑으로 솟구쳐 올라와서 털에 묻은 물을 부르르 털어냈다. 뭐였을까요? 네, 수달 오터였다. 오터는 음식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욕심쟁이들 같으니라고. 레티. 네, 이 레티는 레트를 친근하게 부르는 네, 말이에요. 왜 날 초대하지 않았니? 레트가 사정을 설명했다. 갑자기 소풍으로 나오게 되었거든. 어쨌든 이쪽은 내 친구 미스터 모울. 오터가 말했다. 만나게 돼서 영광이야. 오터와 모울은 금세 친해졌다. 오터가 투덜거렸다. 어딜 가나 하나같이 야단법석이야. 오늘은 온 세상이 강으로 몰려 나온 것 같다고. 잠시라도 조용히 있고 싶어서 우묵강으로 왔는데 하필이면 너희들을 만날 게 뭐야? 아무튼 미안해.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그때 뒤쪽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 지난 잎이 늦도록 무성하게 매달려 있는 산 울타리 쪽이었다. 머리에 줄무늬가 있고 어깨가 떡 벌어진 동물이 울타리 뒤에서 이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레트가 소리쳤다. 아니 배자 아저씨잖아. 배자 아저씨 기억나나요? 아까 숲에 있다는 아저씨였죠? 오소리 아저씨. 배자 아저씨는 한두 걸음 앞으로 다가오더니 곧 툴툴거렸다. 친구들이 있군. 그러고는 곧 등을 돌려 사라져버렸다. 레트가 실망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꼭 저런다니까. 여럿이 어울리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시거든. 오늘은 더 이상 아저씨를 만나지 못할 거야. 그런데 강에 누가 있다는 거야? 오터가 대답했다. 두꺼비 토드밖에 더 있겠어? 새배다, 새옷에다, 아무튼 온통 새 것으로 도배를 했어. 오터와 레트는 서로 마주보고 소리내어 웃었다. 레트가 말했다. 토드 말이야. 처음에는 가만히 배에 앉아만 있더니 실증이 났는지 곧 노를 젓기 시작하더라고. 날이면 날마다 하루 종일 노젓는 것 말고 신나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 그래서 엄청난 사고를 쳤지. 작년에는 집배를 탔어. 그 집처럼 이렇게 지붕이 있는 배라고 해요. 우리도 그 집배에 올라타서 토드랑 함께 지내야 했어. 우리는 그 배를 좋아하는 척 했지. 토드는 일생을 집배에서 보낼 생각이라고 했어. 하지만 늘 그랬듯이 토드는 무슨 일을 하건 곧 실증을 내고 새로운 일을 벌이지. 네, 느낌 오나요, 친구들? 네. 이 토드 잘 기억하세요. 오터는 사력 있게 말했다. 좋은 녀석이긴 해. 끈기가 없어서 그렇지. 특히 배를 타면 말이야.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서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섬 너머로 큰 강줄기가 언뜻 보였다. 그때 갑자기 배 한 척이 나타났다. 땅딸막한 사공은 물을 마구 튀겨가며 열심히 노를 저어댔지만 힘에 부치는 듯했다. 그 사공은 바로 토드였다. 토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레트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사공을 불렀으나 토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고집스럽게 노를 저었다. 레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저렇게 노를 젓다가 곧 나가 떨어지고 말 거야. 오터가 킥킥대며 말했다. 정말 그럴 거야. 내가 토드랑 열쇠지기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지? 이런 일이 있었어. 토드가. 네, 토드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건 우리 내일 읽을게요. 오늘은 30조까지 읽었어요. 금방 읽죠. 네, 이 30조까지.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